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이디어 X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미생물 연료전지 MFC의 효율 향상 연구입니다. 저희는 균사 종류, 유기물 기질, 그리고 해조류 첨가라는 세 가지 변인을 단계적으로 바꿔가며 어떤 조건에서 전력 효율이 크게 향상되는지 비교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크게 5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누룩곰팡이 MFC 실험의 한계, 두 번째, 균사 3종 효율 비교, 세 번째, 유기물 효율 비교, 네 번째, 해조류 첨가에 따른 효율 비교, 마지막으로는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작년에 저희는 일상에서 얻은 바이오 재료로 바이오 에탄올을 생성하고 이를 전구 점등에 활용하는 실험을 수행하면서 바이오 연료의 잠재력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에탄올은 생성하기 까다롭다는 점과 이를 저장 및 안정성이 있는 측면에서 한계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도중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바이오 에너지인 미생물 연료 전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연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박테리아 기반 MFC보다 균류, 즉 곰팡이 버섯 기반 MFC는 기존 연구가 적어 탐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MFC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얻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생물학적 전기화학 시스템입니다. 말로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함께 이해해볼까요? 일단 먼저 왼쪽 여기 양극에는 미생물과 유기물이 있고 그다음 여기 오른쪽에는 음극이 있습니다. 이 그 사이에는 양이온만 이동할 수 있는 교환막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양극을 한번 봅시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으면서 분해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양성자인 플러스와 그리고 마이너스인 전자를 내뿜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생성된 전자는 양극, 전극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양극에서 계속 전자가 생기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여기 뭐가 많죠? 전자가 많아지겠죠. 근데 전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높겠죠. 그럼 결국에는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반면 음극에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 안에 있는 산소는 전자를 받으면 안정화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물은 전자를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내가 불안해 죽겠는데 판 속에 있는 산소가 나를 끌어당기려고 하네? 아하, 그럼 나는 음극 쪽으로 와야겠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자는 이 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회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이 전자의 이동이 전류, 즉 전기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전자만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에는 양성자만 나와서 강한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자만 계속 쌓여서 강한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생성된 전자는 같은 극이 있으니까 가기 싫어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전기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나온다? 양성자가 나온다. 양성자가 이 전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어딜 통해서? 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생성한 전자를 외부 회로로 유도해서 전류를 만들고 동시에 양성자의 이동을 통해 전압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반응이 지속되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MFC 미생물 연료 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생성한 전자를 갖고 전류를 만드는 시스템인 거죠. 첫 실험에서는 미생물로 누룩곰팡이, 유기물로 흰 죽을 사용해 간이 MFC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누룩곰팡이는 외부 환경에 의해 오염이 쉽게 발생했고 그 결과 미생물 활성 상태가 달라지면서 전류 측정 값이 불안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미생물로 인해 오염이 쉬운 누룩곰팡이 대신 비교적 구조가 안정적이고 균사 확보가 쉬운 버섯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버섯을 대주군으로는 노루궁뎅이 버섯,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세 종을 선정하였고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재배한 버섯에서 균사를 채취하고 앞서 채취한 균사와 증류수 30ml를 혼합하였습니다. 이후 혼합액을 배양 배지에 얇게 펴바르고 이를 23도에서 25도까지 7일간 배양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버섯 3종을 균사체를 모두 직접 배양했고
이 배양 배지 위에 유기물로는 흰죽을 주어 동일한 조건에서 전류 전압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버섯 3종의 균사를 직접 배양하고 그 위에 유기물인 흰죽을 올리고 전류를 측정하면 끝인 겁니다. 간단하죠? 잠깐! 스탑! 선배님, 질문이 있습니다. 균사 위에 그냥 밥만 얹으면 전류가 측정이 되는 건가요? 럴리 그럴 리가. 우리는 한 천째를 통해 전류를 측정할 거야. 아하! 여기 실험 설계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천젤입니다. 한천은 미생물이 쉽게 분해하지 못하고 체온처럼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고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균사의 위치와 형태를 안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한천젤을 사용을 했고요. 즉, 전류 측정을 돕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한천젤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100ml당 염화나트륨 1g, 한천가루 2g을 혼합합니다. 이때 염화나트륨은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 넣은 것이죠. 그 다음 15분간 핫플레이트에 가열 후 페트리 접시에 부어 굳히고 유기물, 즉 흰죽을 배양된 균사 위에 올린 후 제작한 한천젤로 덮은 뒤 균사체를 한 번 더 올린 후 흑연전극 2개를 꽂아 전극을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분해 시간인 15분간 대기 후 1분간 MFC의 발생 전류를 측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버섯 균사체 위에 유기물인 흰죽을 올리고 그 위에 또 한천젤을 올린 뒤 마지막으로 균사체를 한 번 더 올려서 최대한의 전류를 끌어낸 후에 흑연 전극을 꼽아 전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러한 실험 과정을 통해 저희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순으로 전류 효율이 좋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느타리 버섯이 가장 효율이 좋고 노루궁뎅이 버섯이 가장 효율이 낮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위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고의 경우 세 가지 균사 중에서 가장 전압 유지력이 높았으며 전극 부착력, 바이오필름 안정성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전압 상승과 균사 성장 속도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보시다시피 모든 항목에서는 높은 효율을 기록하였고 따라서 그래프 역시 대부분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극 부착력과 장기 운전 적합성, 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루궁뎅이 버섯인데요. 성장 속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을 지녔으며 다른 항목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7가지 항목을 비교하여 결과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균사 3종 중 느타리 버섯이 가장 효율이 좋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에 사용했던 흰죽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유기물은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장 효율이 좋았던 느타리 버섯을 통계 변인으로 설정하고 유기물의 종류를 바꿔가며 전류와 전압을 측정했습니다. 유기물의 대주군으로는 우유, 흰죽, 설탕물을 사용했습니다. 유기물의 비교 실험에서는 참나무 톱밥 300g에 물 100ml와 쌀 40g을 혼합하여 배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혼합된 톱밥 배지를 압력 밥솥에 넣어 약 80분간 고온으로 가열한 뒤 수가로 3시간 동안 보온 상태를 유지하여 배지 내 잡균 오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살균이 완료된 배지에는 앞선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취한 균사 10g을 표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배양된 느타리버섯 균사체 위에 각 유기물을 올려 이전 실험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MFC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장치를 통해 생성되는 전력을 측정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설탕물의 전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흰죽, 가장 낮은 것이 우유였습니다. 이 결과는 기질이 분해되는 난이도와 속도 차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탕물은 단순 단위여서 미생물이 비교적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그만큼 전자 발생 또한 빠르게 진행되어 전력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흰죽은 전분 기반이라 분해 단계가 추가로 필요하고 우유는 단백질, 지방 등 복합 성분이어서 미생물 활용 과정이 더 복잡해 효율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느타리버섯 균사체와 설탕물의 조합이 전류 최대 생산의 조합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제작한 MFC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절대적인 크기가 매우 작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전류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극 재질이나 균사체의 종류를 바꾸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이는 실험 조건에 크게 변화시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해질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력 효율을 더 올릴 방법은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전해질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했었죠. 저희는 해조류, 그 중에서도 오목가사리 추출물을 떠올렸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조류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이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전해질 역할을 보완해주면 이온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내부 저항 감소로 출력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전극과 균사체가 더 잘 붙어 있으면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저희는 우뭇가사리에 포함된 점성 다당류는 전극 표면을 안정화하고 균사체와 전극 사이의 접촉 면적을 늘리며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할 차례입니다. 가설 검증을 위해 저희는 앞선 실험과 동일한 느타리 균사체, 설탕 MFC에 해조류 추출물을 5% 비율로 첨가했고 이전과 같은 조건에서 1분간 전압과 전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전력이 무려 1.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조류의 이온 성분이 전해질 기능을 보완해 내부 저항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전하이동이 더 원활해진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의 두 가지 가설이 옳았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연구는 첫 번째, 균사 종류 비교, 두 번째, 유기물 기질 비교, 세 번째, 해조류 첨가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MFC 효율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느타리 균사와 설탕물 조건에서 출력이 가장 높았고 여기에 오목가사리 추출물 5%를 첨가했을 때 전력이 약 1.5배 상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균사 선택과 기질 단순화 그리고 이온 이동성 강화가 효율 향상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측정이 단기간 중심이라 장기 안정성이나 지속 출력의 평가가 부족합니다. 해조류 농도는 5%로 고정했는데 최적의 농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전류의 양이 절대적으로 작았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향후에는 해조류 농도 최적화, 전극 및 재질의 변화, 장기 전압 유지력과 출력 안정성 분석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 랩스 감사합니다.